눈물. 와 어떻게 딱. 야 이거를 올려라. 이기가 맛집이네.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아 진짜 여기는. 이게 샤르르륵 하는 그 느낌 때문에 타거든요. 수고해서 멀리 안 나갑니다. 자 이제 춤도 다 췄고 미케비치 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길이 아니라 진짜 아쿠아리움 같아요. 와 곰치. 오늘은 다낭 온 지 3일째지만 일정으로는 2일차예요. 프라마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포유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저희는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 오늘은 호캉스를 했지만 마사지만큼은 1일 1마사지 아닙니까? 근데 마사지 끝나면 바로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근처 식당들을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해산물이 아닌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10시까지 한대. 10시. 와 저게 뭐야? 아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진짜 신기한 건물을 하나 봤어요. 이름이 칭랜드였나? 건물 벽 전체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풀로 가득해가지고 멀리서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도심 속의 정글 같은 느낌? 야이 부산사들 밤에 재밌겠다 저렇게 보면. 이제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아무리 여러 번 건너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그 느낌 알죠?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막 빠르게 지나가고 건널 때마다 살짝 땀 삐질삐질 납니다. 혼자 가면은 진짜 못 건너겠다. 방금 손에 땀난 사람. 그리고 가는 길에 두리안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 얼마예요? 1kg? 너무 많은데? 조금만. 그 정도만. 우와 냄새. 조금만 오케이. 와 냄새 좀 많이 나네. 먹으면은 맛있어. 맛있는 거 주세요. 맛있어. 이렇게 보면 두리안을 바로 잘라서 주는 줄 알았는데 잘라져 있는 걸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두리안 색상은 노랗던데 이거는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게 맞나요? 아무튼 이제 포장을 해주시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빈 껍질을 자르고 붙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원래 두리안이 이렇게 흐물흐물 잘 흘러내리나요? 궁금한 건 너무 참지. 아무튼 GPT가 그렇다쿠대요. 15, 1kg 넘는데? 2.5kg. 15만 원. 1.5kg. 15만 원? 15.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두리안 무게 잴 때 과육이 지금 다 흐른 상태였는데 그래서 껍질을 더 끼워 놓고 무게를 재나요? 이제 무게를 재고 포장을 해주시는데 아까 흘러내렸던 두리안 과육을 주워 담아서 주셨어요. 냄새가 또 몸에 좋아. 몸에 좋아? 먹으면 달라 맛이. 그래? 냄새나 맛이 달라. 자, 곰가리 시식을 해볼까요? 껌 뱉어야지. 아니 근데 다니야 이거 처음 먹으면 이상하거든? 두 번 먹어도 이상해. 세 번 먹으면 맛있다. 와, 냄새 장난 아니다. 벌칙이야? 어떻게 야, 네 먹으면 상관 우리 먹어봤어. 아 그래? 네가 다 먹어야 돼. 그래? 알지? 껍데기까지 씌워보는 거야? 껌 뱉었어? 조금만. 배 먹으라고. 배워 먹어. 여기 아니야. 그 조금만 잘라줘. 조금만 잘라줘. 그 장갑을 똑바로 껴줬으면 좋겠다. 그냥 먹어. 이제 달아 그냥. 눈물. 와. 와. 모승이야 또 두리안 주니까 돌로 찍는다 얘가.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귀여워. 좋아해. 꼬리 먹어. 꼬리 떨어져. 아, 고양이도. 아, 손 잡는 거 봐. 놀고 논단다 놀고. Okay. Tại bạn 안녕. là chơi đây. Đó. 아니래. 그림밖에 모른다. 귀엽다. 베트남은 또 1일 1마사지 아이가. 맞다 이거. 맞다 아이가. 우와 씨 냄새 뭐고. 오만 떼면 돼 두리안 냄새 나노.
아, 입구를 잘못 찾았더라고요. 저희는 센타이뚜 마사지를 갔습니다. 앉아있으면 메뉴판을 줘요. 몰라 60 미니. 뭐야? 야, 저거 혼자 떨어져. 테이블 위에 세워놓은 입간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지? 이러고 멈춰서 있었는데,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 보니까 저렇게 조그맣게 모셔놓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살짝 쫄았어요. 아니, 저게 왜 혼자 넘어져? 그래 그런 거야. 저희가 본의 아니게 아까 사온 두리안 냄새 때문에 좀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그냥 뭐야? 센타이뚜 맞나? 센타이뚜. 센타이뚜. 가격은 기본 전신 마사지는 60분에 25만 동이고 한국 돈으로는 약 14,000원 정도 합니다. 마사지 종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마사지 받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먼저 주더라고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지, 어디는 건들지 말라 하는지, 심지어 마사지 강도도 약하게, 보통, 세게, 죽을래, 농담이고요. 이렇게 강도 체크도 미리 하니까 조금 더 기대됐습니다.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머리 다 찌뜨려. 근데 저기 진짜 시원했어요. 직원분들이 손힘이 워낙 체육만급이라 진짜 시원했습니다. 자, 쥐 뜯긴 머리 스타일로 그대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를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Hello. 도착했는데 분위기 미쳤습니다. 포유 스테이크 하우스는 딱 들어가자마자 아, 오늘 제대로 먹을 수 있겠다 싶은 분위기였어요. 실내는 고급진데 막 부담스럽거나 꾸며놓은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된 호텔 레스토랑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미케비치 야경이 바로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와, 뷰 좋다. 앉자마자 직원분들이 메뉴판이랑 기본 세팅을 바로 해주시는데요. 조명이 은은하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그 밝기였습니다. 오, 뷰 죽인다.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고기 종류도 다양하고 등급도 다양하고 여기는 100% 수입 소고기를 드라이 에이징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만 봐도 오, 좀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1층에서 봤던 그 세트 메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께 세트 메뉴도 혹시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바로 세트 메뉴판을 하나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메뉴판까지 보고 저희는 결국 티본 스테이크 세트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에 또 와인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타 카롤리나 레세르바 레드와인이랑 제로콜라까지 같이 주문했습니다. 에헤이, 콜라는 탈락. 설명해 주세요. Excuse me, your bottle with microwave for chicken. So my Yes, please. Testing. 아. Are you Korean? Yeah. Very good. Thank you. 이렇게 와인도 따라주시고 식전빵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빵이 버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인도 탄닌이랑 바디감이 적당해서 스테이크랑 먹기에 딱이었습니다. 오, 찍었다. 오케이. 얍. 분위기 되게 좋네. 베트남에서. 잘했네. 와, 어떻게 딱. 와, 스테이크 기다리면서 테라스에서 바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터뜨린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 순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멍하게 바라봤어요. 와. 와, 괜찮다. 빵도 맛있고. 샐러드가 먼저 나왔는데 저희는 시저 샐러드로 주문했어요. 야채도 싱싱하고 소스도 진짜 맛있고 위에 치즈 갈아 넣은 것까지 완전 완벽. 베이컨도 짜지 않고 바삭하게 크런치해가지고 입맛을 확 살려주는 샐러드였습니다. 아까랑 비교가 안 되네. 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루가 빨라? 여기는 진짜 프로포즈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친구들이랑 와도 너무 좋아요.
직원분이 뒤에서 계속 살짝 체크하시다가 와인이 조금만 줄어들면 바로 와서 따라주시더라고요. 서비스가 너무 세심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쉬림프 갈릭 버터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건 호불호 없이 모두 사랑할 맛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동글동글한 게 저는 감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큰 통마늘이었어요. 맛은 마늘 향이 아주 살짝 나는 크리미한 미니 감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빵도 진짜 부드럽고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완전 미쳤던 조합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사진 찍으래. 드디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사진 먼저 찍으세요 하고 잠깐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와, 야미. I'm just kidding. 귀엽다. 사진도 예쁘게 찍고 나니까 직원분이 바로 앞에서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주셨어요. 고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 주시니까 더 고급진 느낌이 들고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와우. 준대. 우후. 스테이크아이. 자, 먹어볼까요? 진짜 부드러워? 응, 부드러워. 와, 스테이크 첫 한 입은 너무 부드럽고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양고기 향 같은 게 살짝 났는데 이게 드라이 에이징 특유의 향이라 그렇대요.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 고소함이 좀 더 올라옵니다. 스테이크까지 다 먹으니까 디저트까지 딱 나왔어요. 디저트는 티라미수랑 다른 메뉴를 고를 수 있었는데 저희는 티라미수 2개로 골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구성이라 진짜 좋았어요. 비 온다. 아니, 오늘 만에 맛있어. 랩이 바로 왔네요. 다 해서 3명이서 먹었는데 한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굿. 와인까지 먹었자. 와인까지. 야, 이거를 올려라. 이게 맛집이네. 서양도 아무도 먹는다. 아, 진짜 여기는 올라와 있진 않은데 진짜 다낭에서 스테이크 하우스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고 서비스 너무 좋고 진짜 팁도 막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친절하고 맛도 최고입니다. 가성비 좋지 않나? 20만원에 3명이면? 그러니까 아웃백하고 비교하면 싼 거지.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 40만원인데 근데 이제 반값으로 한 요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디저트까지. 그래서 나는 해산물보다는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해산물도 경험은 해봐야지. 경험은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오늘은 3일차입니다. 조식을 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제 이거 했어. 전날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놀고 춤추고 숙소 와서 술 한잔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바로 뻗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렇게 부은 얼굴로 로비 지나가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대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조식은 꼭 먹어줘야죠. 오늘 조식은 그냥 한식으로 한번 퍼와봤어요. 저는 원래 음식 섞이는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아침이라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퍼왔습니다. 김치볶음밥에 잡채에 김밥에 베이컨에 고기까지 아주 조식 접시가 아주 난리 났죠? 그리고 차완무시 같은 계란찜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말라서 안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가. 소스 맛있다. 맛있어. 너 보통 많이 살아. 와, 벌써 다낭온지 4일차네요. 일정으로는 오늘이 3일째예요. 오늘은 프라마 리조트 체크아웃하고 다낭 롯데마트에 들렸다가 원래는 숙소 먼저 체크인하고 바나일을 가려고 했는데 바로 바나일로 가게 됐습니다. 바나일 구경 끝나면 숙소 체크인하고 새벽에 다낭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식 다 먹고 프라마 체크아웃하고 롯데마트로 장 보러 갑니다. 다낭 롯데마트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여행 마지막 날 거의 필수처럼 다들 들르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랩에서 짐 다 내려서 캐리어 들고 바로 롯데마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어요. 3층에 캐리어 보관소가 따로 있어서 짐 맡기고 편하게 장 볼 수 있다는 게 완전 꿀팁. 다낭 롯데마트는 규모도 커서 구경하는데 재미도 있는데 저희는 4층부터 구경했어요. 4층에는 과자부터 커피, 기념품, 소스류까지 선물용으로 살만한 것들을 한 번에 다 살 수 있고 심지어 면세점보다 더 저렴한 제품도 많아서 선물 준비하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코코넛 커피만 샀습니다. 저희는 첫째 날에 만났던 그랩 기사님 칸 기억하시죠? 롯데마트에서 픽업 가능하냐고 연락드렸는데 고맙게도 연락드린 지 10분 만에 바로 와주셨어요. 원래는 오늘 체크인해야 될 숙소에 짐 먼저 맡기고 바나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기사님이 구경하는 동안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짐 걱정 없이 바로 바나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바나일이라고 해요. 바나일 가는 길에 기사님이랑 번역기로 계속 대화하면서 갔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빠르게 바나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을 따라갈 거예요. 티켓 사러. 여기 보면은
케이블카는 이쪽에 있습니다. 칸 기사님이랑 주차장에서 내려서 바나일로 가는 곳까지 같이 셔틀버스를 탔어요. 보통은 여기 주차장에서 그냥 내려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기사님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다고 직접 같이 타서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진짜 친절 그 자체. 여행하면서 만나는 이런 따뜻한 순간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Okay, okay. 오케이. 칸. 그랩 기사님 연락처는 다낭 2편에서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일 입구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 한산해서 마치 우리가 다 빌린 느낌? 바나일 자체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산하면 개이득! 이제 입장권을 사러 갈 거예요. 저는 제이지만 이번에는 사전 구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 바나일 날씨가 진짜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인터넷으로 미리 사면 몇천 원 정도 좀 더 저렴하긴 한데 비가 많이 오면 케이블카도 못 타고 못 즐기는 코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바로 사자 하고 현장 구매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우선 바나일의 입장권 가격은 기본 입장권은 케이블카, 왕복, 바나일 이용 이렇게 해서 성인 95만 동, 한국 돈으로 약 5만 4천 원 정도고 저희는 뷔페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콤보 입장권이 아닌 기본 입장권으로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와우 패스를 구매하실지 물어보셨는데 와우 패스는 바나일에서 입장권 외에 추가 요금을 따로 내고 구매하는 우선권 패스예요. 케이블카 탑승 시에 일반 줄보다 우선 탑승권이 제공되고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랑 레스토랑, 게임존에 별도 라인이 마련돼 있어서 빠른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주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한산할 것 같아서 와우 패스는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3명이서 285만 동으로 한국 돈으로 약 16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바나일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긴 한데 카드 수수료가 3% 정도 붙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음식 파는 부스마다 카드 대응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가 쓰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일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뭐를? 이거 별. 땡큐. 기사님이 입구부터 결제하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고 심지어 입구에서 사진까지 찍어 주시더라고요. 구경 다 하고 내려올 때 카톡하라고 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챙겨 주셨어요. 이제 우리끼리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 봅니다. 무료 맥주 쿠폰 못 참지. 시작. 오케이. 들어와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요 안에 들어와 보면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습하다 습해. 만질 수도 있겠다. 까까까까. 잘해놨다. 원숭이 한 마리 나올 법도 한데. 어제부터 우리 너무 원숭이에 대한 케이블카 타기 전에 습도 때문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손수건이랑 손풍기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지거나 비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얇은 겉옷은 꼭꼭 챙겨가세요. 와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인데 와 이래 머노 진짜로. 그렇게 안 덥네. 더운데? 아 우리 딱 생각이 나면 이거 좋다. 완전 이거 프라이빗 아이가. 완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해야 될 텐데. 자 갑니다이. 다야 조심해라이. 좀 달려. 야, 오 빠른데. 와. 아, 여기 앉아라고. 오 그러라고. 아니 왜 빠른데? 케이블카 타면은 해발 약 1487m까지 올라가고 길이도 무려 5.8km라서 세계 기록 보유래요. 어쩐지 케이블카만 거의 20분을 타고 계속 올라가길래 진짜 놀이기구 탄 느낌이었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안녕. 안녕. 나무가 진짜 키가 커요. 그러니까요. 우와 폭포다 대박 사건. 폭포도 있어요. 와 들어가고 싶다. 와 저기 진짜 재밌겠다. 도착했습니다. 신나는 바나힐. 좀 시원하다이. 우와. 아 서늘하네. 아니야 사진 찍어줄까? 여기에. 먹읍시다. 이렇게 시키면은 맥주 2개는 풀이에요. 와 되게 바삭해. 콩. 납작만두 안 같아? 나 병만두 같아. 김치? 와 뿅뿅다. 해리가 간다.
먹거리 부스에서 아멕스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데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결제가 되더라고요. 꼭 챙기고 참고하세요. 와. 사진 찍는데 배경이 전부 구름이라서 완전 하늘 위에 떠있는 기분이에요. 만알 지기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지깁니다. 이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바나힐에서 제일 유명한 골든브릿지로 갑니다. 아까는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코스였다면 이번엔 또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풍경이 또 완전 달라요. 우리는 골든브릿지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와 잠깐만 키스하는 남자잖아. 어디? 어 맞네. 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네. 로맨틱한. 아니 여기 너무 설명이 없으니까 진짜. 어디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뭐. 와 되게 크다. 아 그래서 케이블카가 여러 개 있었구나. 아니 지금 다시 보는데 우리 이렇게 각자 할 얘기만 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게 겁나 신기하네. 골든브릿지 여기다.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입구로 가는 케이블카 환승 구간이거든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케이블카를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왼쪽으로 나가면 골든브릿지가 바로 나와요. 직진하면 환승하는 케이블카 나와요. 여기가 바로 다낭의 시그니처 골든브릿지. 걸어가는데 바람도 딱 좋고 공기도 시원하고 진짜 하늘 위에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진짜 와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니네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이 찰떡이네요. 바나힐 골든브릿지 왔습니다. 1, 2, 3. 아니 저 사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분들이 저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부탁받으면 그냥 조용히 찍어주는 타입이 아니라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1, 2, 3 1, 2, 3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찍어줬거든요. 그 덕분에 뭐 인생샷 건졌죠. 예. 사진 찍는 법을 꿀팁을 드리자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존나 크게 1, 2, 3 이렇게 해서 찍으면 사람들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찍고 나와주면 됩니다. 굿. 골든브릿지 맞은편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여기가 브릿지가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포토스팟이에요. 만약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이쪽 통로에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 사진을 먼저 찍고 골든브릿지로 이동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람 없을 때 찍으면 거의 인생샷 예약입니다. 다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스터 쓰거든요. 바랑 바랑 1, 2, 3, 4, 5, 6, 7, 8, 9, 10. 와우 시원해. 놀이기구가 어디 있어? 이제 간다. 범퍼카다. 범퍼카 탈래. 그렇게 아무도 답이 없었다.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내려서 놀이기구를 타기로 했어요. 와 근데 들어가자마자 냄새도 좀 있고 뭔가 공기 자체가 좀 탁한 느낌이랄까? 타기 전부터 이미 속이 약간 하긴 했어요. 우와 여기네 자유로. 제가 요걸 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자이로드롭을 왜 타느냐, 내려올 때 빵댕이가 샤르르륵 하는 그 느낌 때문에 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샥 하다가 말아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탄 게 러브 스윙인가 하는 그거였는데 제가 놀이기구는 좀 치거든요. 와 여기서 진짜 속이 살짝 뒤집혔어요. 기구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들 향수 냄새, 땀 냄새, 바람, 공기 막 이게 한 번에 콱 섞여서 올라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또 열받네. 그 다음에 탄 건 유령 기차였는데 줄이 꽤 길어가지고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타고 나온 사람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무섭거나 아니면 어이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타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기다렸지 우리?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 조금 있었거든요. 밑으로 뻑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아이고 무시래. 돌아버리겠네. 수고해서 멀리 안 나갑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0분인데 문 다 닫았어요. 가라는 거죠 이제. 아 여기도 닫았다. 허벅지 닫았노. 바나일은 진짜 놀이기구보다 상점 닫는 속도가 더 빠른 곳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이야. 나 트윙크 먹고 싶어. 셔먼 맛이다. 아니 왜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어떤데? 맛있어. 많이 느끼하네. 왜? 너무 내물 잘 먹었어? 처음 먹었나? 왜 이렇게
나 상한 줄 알았어. 처음 도착했던 곳에서 오른쪽 뒤편으로 쭉 내려가면 장미공원이랑 분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딱히 즐길 거리는 없었어요. 그냥 사진 찍고 잠깐 구경하기 좋은 정도? 골든브릿지에서 감동받고 이쪽은 약간 산책 코스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 올라왔던 곳은 저긴데. 그리고 여기서 제일 당황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올라왔던 케이블카로 다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갑자기 여기서는 직원만 내려가요. 다른 곳을 이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안 알려줌. 바나일이 이렇게 크고 복잡한데 내려가는 구간을 안 알려줘서 한참 헤맸어요. 청소하시는 분께도 물었는데 자기도 모른대요. 지도 봐도 케이블카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골든브릿지 가는 길 케이블카 직원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골든브릿지 가는 케이블 타고 환승하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길 찾아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는데 아니 내려오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붙더라고. 해지기 전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저희 바나일에서 거의 하루살이였어요. 바나일 주차장까지는 셔틀버스가 계속 돌아요. 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안녕 바나힐. 내려가는 동안 그랩기사님한테 이제 내려가요 라고 톡을 보냈는데 셔틀에서 내리니까 앞에서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진짜 갬동. 땡큐. 땡큐. 예. 가자. 휴. Okay, go to hotel. 예. 혹시 저녁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기다리는 동안 안 드셨다고 하셔서 너무 미안하고 더 감사했어요. 밥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대신 팁을 조금 더 챙겨드렸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따뜻한 분을 만나면 그날이 정말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여행 필수! 저희는 숙소를 잠깐 나와서 밑강 바무아라는 현지인 쌀국수 집을 갔어요. 밑강은 국물이 거의 없고 면이 두껍고 쫀득쫀득한 면이 특징인 쌀국수인데 땅콩이 많이 들어간 소고기 밑강이랑 고기 새우 조합의 밑강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나온 상추도 안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바인다가 나오는데 이건 과자처럼 부셔가지고 밑강에 넣어 먹는 라이스 크래커예요. 한번 먹어볼까? 다른 테이블에서는 어째 먹는지 훔쳐보고 따라해봤는데 역시 로컬 방식이라 맛있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좀 이렇게 굵은 거 먹더라고. 근데 맛있다. 국물도 맛있고. 이거 넣어 먹으니까 맛있다. 식감이 완전 달라. 이거 꼭 넣어서 먹어. 우리나라 약간 강된장 스타일.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띠누꽃 반짱이라는 삶은 돼지고기랑 야채, 라이스페이퍼, 젓갈소스 조합, 맘냄 소스 이렇게 시켰거든요. 먹는 방법을 직원분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먹냐면은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안 적시고 그냥 깔아놓고 그 떡 같은 얇은 시트를 위에 딱 붙였다가 뒤집어서 한 장을 쏙 떼요. 요렇게. 저랑 같이 싸먹나 봐. 떡이 신기하다. 그리고 와우. 그 위에 취향대로 야채들을 올리고 그 위에 고기도 이렇게 한 점 올리고 돌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 소스가 와우 호불호 진짜 강합니다. 요거를 이제 맘냄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까만. 어때? 몰라요? 잘한데 맛있는데? 이게 맞다. 쌀국수가 진짜 쌀국수야. 저희는 이렇게 밑강 3개, 수육 3세트 1개, 타이거 맥주 2개, 제로콜라 1개 이렇게 해서 1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렴하고 공항 근처라 가볍게 먹기 좋았어요. 여기는 영어로는 소통이 거의 안 돼가지고 번역기 필수입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영상 찍은 거를 통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헤헤. 저희는 새벽 비행기라 공항 근처로 예약한 저렴한 에어비앤비에서 1박은 아니지만 씻고 옷 갈아입고 잠깐 쉬다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숙소 안 잡았으면 진짜 찝찝할 뻔했어요. 만약에 새벽 비행기 타시면 저렴한 숙소 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때야지? 왜 그래? 왜 놀리는데? 내 맴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곳 다니지만 어디도 맛없다 해 맛있는 건 맛있다 해 하루하루가 좀 나 즐겁지요 맨날 이렇게 살고 싶어